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먼저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역시 지수가 지금 이제 이틀 동안 반등하는 데 힘입어서 카카오도 21선 위에 다시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수 차트를 한번 잠깐 먼저 보시면은 지난 10월 초순에 이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을 때 3,000포인트가 깨지면서 급락을 했을 때 이 뭐 2,700 간다, 600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끝이다.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뭐 누누이 드립니다. 또 거꾸로 올라갈 때요. 막 올라갈 때 이제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더 간다, 더 간다 그러면은 예, 거의 끝입니다. 거기서 일부 조금 더 갈까 말까 하다가 예, 이렇게 쌍봉을 그리면서 예, 그러고서 떨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라도 반등이 나와도 이 정고점을 넘지를 못하죠. 이러면서 이제 떨어진 다음에 빌빌빌빌빌 거리다가 획 떨어지고선 이제 그리고 떨어질 때 되면은 이때 언제 좋았냐는 거예요. 언제 좋았냐는 거. 하지만 또 이렇게 쭉 떨어지면은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여기 깨졌으니까 이 심리적 지지 라인이 깨졌으니까 뭐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떨어져봤다 조금 더 떨어질까 말까 하고 그다음부터 오릅니다. 항상 이 공포심이 최대가 됐을 때 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심리가 아주 이제 이 주식시장에 꽉 차 있을 때가 공포심이 가장 극도로 될 때죠. 이 공포심이 많이 나올 때가 항상 최저점이다. 그래서 이제 주식 격언에 공포에 살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뭐 또 이제 항상 이 또 꼭대기까지 막 오를 때요. 각종 증권사 리포트가 장밋빛 정만만 내비칠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거고, 예, 공포에 사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사실 이게 막상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폭락 나올 때 이때 뭐 주식을 다 집어 던졌어요. 여태까지 갖고 있던 계좌에 있던 거를 다 손절시켰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다음 날 바로 얘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다시 사라고.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 얘기를 분명히 이때 했던 것을 쭉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멋지게 또 지금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RSI 지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RSI가 과매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RSI가 과매도로 들어오고 이때 봐요. 요 RSI가 요 과매도가 나오면서 쌍바닥이 나오죠. 이렇게 쌍바닥. 그런데 RSI 지표는 요렇게 올라가요. 쌍바닥으로. 예. 1번 2번 저점을 올라가는 저점인데 이때는 1번 저점, 2번 저점이 어땠습니까? 떨어졌죠. 예. 2번 저점이 더 낮아요. 예. 그럼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랬어요? 예. 다이버전스 현상. RSI 다이버전스 현상이다. 그러면서 RSI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지수가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고 또 역시 카카오도 그 전부터 이제 카카오는 지수가 하락할 때, 지수가 투매가 나올 때 까꾸로 올랐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카카오가 이제 반등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린대로 그대로 가죠. 21선까지 올라왔. 요날 그랬어요. 요날 떨어졌을 때. 요날 그랬어요. 이날 올랐을 때 21선까지 가면은 맞고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떨어지더라도 전 저점을 안 깨고 11만 5천 원을 안 깨고 버티면 다시 반등이 나와서 그 다음에는 21선을 돌파할 것이다. 그린대로 말한 대로 움직이면서 역시 RSI의 지난 규제로 인한 투매가 쭉 나온 다음에 이날 마지막에 이날 어떻게 됐습니까? 카카오 그 대표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 적극적인 해명을 했대요. 카카오 대표가 뭘 그리 잘못을 했나 봅니다. 뭐 국회까지 나가가지고 적극적인 해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그것을 앞으로 실행하느냐 안 실행하느냐는 별로 주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 주가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냥 규제가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이었고 그리고 나서 국정감사에서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의 악재는 없어요. 카카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안 좋습니다 하고선 결국 선거철이 오니까 예, 이 표에 대한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 돼서 정치적으로 엮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이 매출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어떤 큰 영향이 있습니까? 카카오가 골목 상권을 장악하고 뭐 택시도 이 맘대로 이제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악재로 삼아서 내렸지만 이미 그런 것은 지수가 내릴 때에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는 것을 외국인들은 알고 이때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거꾸로 지수는 패대기를 치는데 카카오는 올립니다. 이렇게 된 게 뭐가 있었습니까? 현대차가 있었죠. 그래서 현대차가 그렇게 지금 멋지게 반등을 하는 것이고, 이런 현상이 남들이 다 안 좋다 할 때 거꾸로 외국이나 기관이 싹 들어와 가지고선 지수는 너대로 떨어져라, 나는 나대로 올라갈랜다,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올라가게 된다. 즉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다이버전스 현상이죠.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수가 얼마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떨어졌군. 좀 지금 이제 사실 많이 떨어져서 좀 무섭긴 하지만, 내가 무서운 거 보니까 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매수를 할 때요, 매수를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고 이렇게 공포심이 최극에 달했을 때가 최저점이다. 그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뭐 또 알아도 사실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주식이 힘든 겁니다. 자, 하지만 또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리고선 한번 공포에 한번 베팅을 하시면 항상 최저점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21선을 드디어 올렸어요. 그리고 RSI는 이때 5일선 안착할 때 RSI 과매도에서 빠져나와서, 봐요. 이 지금 이렇게 쌍바닥 만드니까 RSI도 과매도권으로 안 내려오고 이제 멋지게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의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21선 돌파했으니까 또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11만 5천 원을 안 깬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이버요. 네이버도 또 똑같죠. 지난번에 37만 원.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인지를 저점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어요. 제가 왜 이 여기가 저점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된다, 여기를 깨게 되면은 좀 안 좋다, 뭐 깰 수는 있어요. 깨더라도 아랫꼬리를 달고 종가상 지켜진다 그러면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 하도 무섭다 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미 종목들은요, 이틀 동안 지수 반등이 나올 때요, 많이 올랐어요. 떨어질 때도 순식간이지만 오를 때도 순식간입니다. 이 네이버 같이 이 시가총액 3위짜리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는 게 거의 8% 올랐어요. 8%. 그러면 이 중소형주들 있죠, 상한가 갔다는 얘기입니다. 상한가.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 RSI의 이 저점의 위력, 또 엔벨로프의 저점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네이버도 역시 멋지게 지금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고 21선 위로 돌파하기 위해서 가는데, 물론 네이버는 중요한 라인이 있습니다. 40만 원입니다. 이 40만 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벌써 오래됐네요. 이 얘기할 때. 이날이었어요, 이날. 그죠? 40만 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40만 3천 원. 그쵸? 딱 찍어드렸어요. 그리고 40만 3천 원 딱 찍고 멋지게 이 반등이 나왔죠.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고, 이날의 이 돌파가 이 4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심리적인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번 여기 왔을 때 이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뭐 악재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그냥 수급이 뭐 안 좋아서, 뭐 지수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해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아주 멋지게 더 반등이 나왔을 텐데, 악재가 나왔죠. 악재는 어떤 거든지 이 뭐 기법이나 어떤 거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악재가 나와서 이 어쩔 수 없이 이 불가항력적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 기법을 적용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이후에 지금 지수 악재 나왔고, 그 다음에 규제죠. 카카오 규제 같은 이 네이버가 이제 한 통속으로 엮여가지고 두들겨 맞았고, 근데 카카오보다는 좀 덜 떨어졌고, 근데 지수가 또 미니까 핑계 삼아서 또 떨어뜨렸고, 왜냐면 40만 원을 딱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역시 40만 원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개미가 딱 사니까 한 번 더 밀면서 공포심을 극에 달게 했고, 그 이후에
이 지수가 떨어질 때도 얘는 안 떨어졌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요때부터 싹 들어옵니다. 예, 봐요. 이때부터 싹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예, 전일 오늘 역시 지수 반등을 이끌면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40만 원이라는 심리적 이 지지선이었는데 이제는 저항선이 됐어요. 이 저항선을 돌파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딱 폼을 잡고 있다. 돌파하게 되면은 40만 원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뀝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단기 추세 전환, 그리고 40만 원 돌파할 때는 상승으로 추세 전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는 역시 또 61선까지 올라오니까 예, 오늘 조금 이제 쉬었다 가죠.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지수가 폭락이 나올 때 까꾸로 예, 현대차는 이 양봉을 그리면서 올리기 시작했다고 이제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또 역시 이 RSI 이 과매도로 들어오면은 반등 나오고, 또 과매도로 들어왔는데 반등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예, 이 RSI도 RSI에 추가적으로 다이버전스까지 나왔다. 이 다이버전스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봐요. 이렇게 더 내려가는데 요 RSI는 이렇게 올라가는 RSI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왔다. 다이버전스라는 건 이제 괴리 현상이다. 괴리가 나오면은 오히려 주가는 더 반등이 좋다. 그때 요번에 아주 멋지게 올라갔죠. 예. 그러면서 주도 업종이 자동차 쪽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예, 벌써 이때부터 강조를 드렸는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거의 12%나 올랐습니다. 네. 현대차 12% 오르는 거는 다른 종목으로 치면 상한가 치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현대차가 또 멋지게 올랐는데 조금 이제 어제 그랬어요. 올랐으니까 좀 쉬었다 갈 수 있다고. 예. 왜냐면 겹겹이 이 저항대가 많아요. 예. 그거를 단숨에 뚫고 올라왔다. 이거 제 생각보다 훨씬 센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왔으면 쉬었다 가고 쉬었다 하는데, 쉬었다 갈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버팁니다. 예, 버텼다가 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 21만 5천 원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부분에 이제 61선이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이 예, 이 21만 5천 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21만 5천 원을 돌파를 해야 예, 또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것이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쉬었다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9월 초에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올래다가 좀 시원찮았어요. 이때 21선 돌파를 하긴 했는데 좀 약한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왜 약하다 그랬어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러면은 그냥 하락 추세의 일환인 거죠.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의 일환이었는데, 이 추세선을,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할 때 거래량이 제법 나왔어요. 이때의 거래량보다 어때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더 많죠. 최근에 거래량들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가야 훨씬 더 세게 올라갈 수 있고,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한 진실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 7월 달부터 21선 꺾이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추세선을 쫙 그어봐요. 이 올라갈 적마다 이제 이 닫고 못 올라가죠. 예, 못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꼭대기부터 시작했을 때 쫙 아주 그냥 일직선을 쫙 껐을 때 그 선을 정확하게 따라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선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게 되면은 돌파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예,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조금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워낙 세다 그러면은 또 이제 바로 돌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 추세가 지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중요한데,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현대차가 쌍끌이가 들어옵니다. 자, 오늘도 이 기관은 또 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외국인이 좀 살짝 조금 팔았죠. 왜냐? 많이 올랐으니까. 예, 많이 올랐으니까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예요. 저점에 제가 이때부터 현대차 올라간다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를 사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요, 또 단기적으로 또 수익 실현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지금은
이 외국인 기관들도 어떻게 해요? 예, 얘네들도 길게 안 들어갑니다. 예, 많이 길게 들고 가봤자 한 보름, 한 달도 안 돼요. 예, 왜냐면 수급이 들어왔다가 끊어지는 그때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한 2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슬슬 또 팝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수가 8월 달에 한번 꼬꾸라졌다가, 예, 반등 한번 나왔다가, 또 10월 달에 꼬꾸라졌다가, 또 반등 나오고 있죠, 이제. 예.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길게 들고 가서 쭉 간다? 그런 거는 지금은 없다. 하지만, 예, 떨어지면 반등이 째깍째깍 나오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점에서 이 반등을 이걸 먹는 거죠. 예, 그러면 가만히 기다렸다가 떨어지기만 하면은 사고, 가만히 기다렸다 떨어지기만 하면 사면 되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만히 있다가 올라간다 그럼 꼭대기 사가지고 떨어지면 아유 무서워 그러고 손절시키잖아요. 예. 그럼 그때부터 올라간잖아. 그래서 제가 손절했다는 얘기 듣고 다시 사라고 오죽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은 다시 사라는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현대차는 멋진 반등을 줬다 이미. 예. 자, 그다음에 자 기아도 역시 엔벨로프, 예, 그다음에 RSI, 예, 다 맞죠. 쫙 멋지게, 예, 또 반등을 하면서 지금 오늘은 이제 또 조금 이제 쉬었다 갑니다. 많이 뭐 하나 둘 셋 넷 4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4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도 역시 4일째 5일째 예, 계속해서 기관과 더불어서 쌍끌이 매수가 이 기아 쪽에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예, 오늘은 이제 시가가 플러스로 높게 출발했지만, 예, 또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다. 예, 하지만 드디어 85,000원대를 건드렸다. 다시 한번 85,000원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일단 85,000원 부근에서는 조금 조정이 나왔다 가겠죠. 예, 5일선과 이격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안착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위아도요. 현대위아도 이제 멋지게 지금 이제 반등한 이후에 이 기관에서 매수세가 쭉 들어오고 있어요. 이 현대위아는 예전에도 이제 기관에서 또 올릴 때는 기관에서 올렸는데 얘는 이렇게 쭉 요거 이렇게 조정 나올 때요. 이게 한 달 내내 외국인이 여기서 쫄쫄이탈 때 쫄쫄쫄쫄 타고 있죠. 요렇게 쫄쫄이 타는 모양이 나올 때에 이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이제 보면 주가의 움직임이 차트에서 보면요. 이렇게 막 팍 떨어졌다가 올랐다 팍 이게 좀 팍팍 꺾이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고요. 아주 그냥 쬐깐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시냇물이 절절절절 흐르듯이 이런 식으로 절절절절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절절절절 떨어지다 막판에 휙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끝. 예, 이렇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반등 나오면서 쫙 이렇게 당기는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데 이런 패턴이 요 졸졸졸졸 떨어질 때요. 이때 보통 외국인이 매집을 합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떨어질 적마다 매집을 했다가 이렇게 탁 끌어올릴 때 싹 팔아요. 예. 이게 지금 현대위아가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요 팔 때 만약에 개미가 샀다. 이러면은 빨리 팔고 나가야 돼. 그런데 요 끌어올리는 거를 기관이 샀다. 그러면 더 가요. 기관이 사. 왜냐면 얘네들도 기관이 그 모양이잖아, 지금. 기관이 사야, 예, 외국인도 아이고 돈 있는 놈이 사니까 마음껏 팔아야지. 그러고서 싹 팔고선 어느 시점까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물건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매집을 또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올리면서 뭐가 나와요? 쌍끌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현대위아가 쌍끌이가 나올 시점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고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미 많이 올랐을 거야. 예. 자, 지난번에도 이때였죠. 이때. 요 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5월 28일 날. 그리고 나서 쫙 올라갔잖아요. 요때가 그런 현상이었어요. 자, 아셨죠? 그러니까 꾸준히 관찰을 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도 그랬으니까 이때도 그렇겠구나.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고 현대위아를 건드는 세력들은 현대위아만 해요. 우리는 이렇게 보다가 자동차가 좋다 그럼 자동차도 사고 또 뭐 반도체가 좋다 그럼 반도체도 사고 이제 왔다 갔다 바이오 그럼 바이오 뭐 2차 전지 뭐 2차 전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래요. 얘네는 현대위아 하는 놈들은 현대위아만 하고요. 예, 왜냐면 제일 잘 아니까 기관이나 세력이나 이 자동차면 자동차
뭐 반도체면 반도체. 이 지가 아는 것만 합니다. 다른 거 괜히 모르는 거 들어갔다가 얘네들은 이제 이 모르면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돈을 우리처럼 한 번 딱 들어갔다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고 뭐 딴 거 사고 이렇게 되는 그런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을 왕창 갖춰놓고선 여기서 뭐 몇 천억, 뭐 몇 조, 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따박따박 집행을 하는 거죠. 때가 되면. 그래서 꾸준히 떨어지는데 매집을 해놨다. 그런 종목들은 떨어질 때 한쪽에서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온다. 꾸준히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은 올라갈 때에 상당히 멋지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대위아도 이제 멋지게 또 상승을 하고 오늘은 당연히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요. 자, 삼성 SDI가 의미 있는 5일선 위에 안착하는 캔들이 오늘 나와줬습니다. 그동안 70만 원 이탈을 해서 조금 사실 삼성 SDI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 바닥권에서 기관이 외국인이 그동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외국인이 샀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랬죠. 조정받을 때 외국인이 사긴 사는데 외국인 사는 것이 주가를 뭐 상승시키거나 그런 거다기보다도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다. 외국인들이 삼성 SDI를 사고 있는 한 계속해서 2차 전지가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서 삼성 SDI 말고 삼성 SDI에 납품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 소재, 부품, 뭐 장비 이런 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동박 이런 업체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 또 이런 종목들, 상신 EDP 이런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다행히 이 70만 원 깨지고 나서 기관에서 싹 들어옵니다. 기관에서 최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6일 중에 5일이 들어왔네요. 5일이 들어오면서 5일선 위에 안착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 역시 이제 외국인은 또 여기서는 이제 팔아요. 이만큼 샀던 거를 여기서 일부 팔면서, 뭐 다 파는 건 아니고 일부 팔면서 팔아야지 또 물량이 나오니까 그 물량을 기관에서 삽니다. 개인이 샀으면 안 올라갔을 텐데 기관이 사니까 반등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삼성 SDI도 질질질질질 추세를 따라 떨어졌지만 RSI 과매도권에 들어왔고 엔벨로프 하단을 찍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21선이 꺾여가지고 데드크로스도 나오고 21선도 이때 꺾이고 이랬었는데, 자, 21선을 다시 이제 한번 좀 돌파해 주기를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 소재 업체 이제 좀 쉴 때가 됐어요. 그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목표가까지 다 왔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삼성 SDI 쪽으로 완성품 2차 전지 완성품 업체들 쪽으로 매기가 조금 이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졌다라고 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SDI가 쉴 때는 SDI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만큼 올라왔고, 이 많이 올라간 거 이걸로 돈을 벌었으니까 여기서 팔고 나오면은 삼성 SDI가 자, 이제 뭐 살까? 2차 전지 하는 애들은 2차 전지만 하니까 얘 많이 떨어졌네, 그럼 얘 사자. 그래서 얘를 사가지고 또 이제 또 올리고 이렇게 되는 순환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 일례로 지금 보니까 LG화학이 요즘 보니까 아주 또 뭐 멋지게 또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리콜 사태 때문에 뭐 폭락이 나오고 뭐 더 안 좋다 그래도 그러더니 어느덧 보니까 21선 돌파해가지고 눌림 그리고 올라가는데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집중적으로 쭉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떨어진 딱 언제예요? 9월 중순부터. 그럼 9월 중순이 언제예요? 이때예요. 이때인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렇게 들어왔을 때는 RSI 과매도로 들어왔는데 다 똑같이 그 가격까지 내렸는데 RSI가 조금 들어오다 말고서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다이버전스 현상이 또 나온 거죠.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와주면서 주가는 멋지게 지금 또 올라가고 있다. 자, 다음은 또 금융주들이요. 자, 먼저 KB금융 이번 지수 조정기 때에 또 내렸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이 계속 꾸준히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들어오면서 21선을 지켰어요. 지금 단기 정별이죠. 5, 10, 20, 60 단기 정별로 박스권 안에서도 가능하면 정별로
그렇게 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박스권에서의 상승 추세예요. 자, 그러면서 KB금융도 다시 한번 55,000원대를 돌파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자, 일단 금리가 동결이 됐다 그러니까 한번 쭉 하고 이제 조정이 나왔지만 뭐 국내 금리 동결되는 것 같고선 지금 움직이는 거는 아닙니다. 예, 물론 국내 금리도 한번 올랐죠. 그러니까 이번 달이었죠. 10월 달에는 동결. 11월 달, 12월 달에 올린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솔솔 나오고 있죠. 여기서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는 안 밀리고 있어요. 왜냐? 기대감이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 이 미국 금리가 짠 하고 올릴 때까지 얘들은 이제 딱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미국 금리가 올린다 그러면 한번 딱 올릴 거예요. 주가가. 그러면 그때는 싹 팔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는 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겠죠. 그러면 내려오면은 또 저점에 자리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KB금융 보니까 외국인 또 싹 들어왔네요. 전일은 또 좀 팔았어요. 왜냐? 금리 동결했으니까 국내 금리 갖고는 큰 영향력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한지주요. 신한지주도 똑같은 이 37만원, 그 다음에 이 4만원대, 지금 4만원, 4만500원 정도까지는 이제 딱 고점을 잡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박스권 그려놓고선 요 안에서 내렸다가 또 싹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또 다시 또 내리니까 반등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의 이제 수급이 꾸준히 이제 지금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이 이제 주포는 외국인인데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또 샀다가 살짝 팔았다가 또 살짝 샀다가 팔았다가 그러면서 요 안에서 움직인다 그랬죠. 왜 그러나 그랬어요. 아직 기대감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 지금 쭉 올릴 수 있는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 박스권이라는 거는 올랐다 내렸다가 박스권이에요. 그러면 내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네가 팔아야 되죠. 외국인이 팔면 내려가고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잖아요. 종목들은. 그러니까 외국인이 또 파니까 또 내려놔야지 또 올리죠.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좀 팔아가지고 가격이 다운돼야 또 사가지고 물량 또 채워놓고 올라갔네? 더 돌파를 못하겠어. 왜냐면 나중에 돌파해야지. 그리고 또 좀 팔아. 또 팔면 또 내려가니까 또 여기서부터 또 사가지고 물량 모아놓고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물량은 계속 꾸역꾸역 모이면서 요 안에서 가격 안에서 샀다 팔았다 하고 이 가격권에서 쫙 매집을 시켜놓고선 나중에 쭉 올려놓고 쫙 팔 것이다 얘네들은. 그래서 금융주 KB금융 신한지주.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화재요. 삼성화재는 좀 뭐 멋지게 올라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고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딱 또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자, 이제 한번 이제는 이 상방 추세선이 자, 요렇게 상방 그리고 이 터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이제 또 단기 고점이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은 여기 보면 어때요? 21선, 61선을 따라가죠. 근데 지금은 이제 61선까지는 오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 못했을 때는 이런 터널 박스권을 그리면서 가죠. 근데 이제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이 하단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터널이 이제 상승 터널로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21선. 혹 뭐 지수가 또 떨어진다 그래도 지수 오를 때 삼성화재는 거꾸로 양봉 치면서 올랐잖아요. 자, 그래서 삼성화재 또 이 조정이 나오면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요. 자, 삼성전자 뭐 지수 반등 나오니까 조금 이제 반등을 줬어요. 자, 또 이제 이 RSI 지난번에도 이제 쭉 한번 이게 투매가 나왔을 때 과매도권으로 들어왔다가 5일선 위에 안착하면서 반등을 한번 줬고, 지금 또 이제 쭉 떨어져서 아예 7만원 깨고 이제 내려왔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일단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RSI 과매도권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빠져나오지는 못했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지 되는데 그냥 기관에서 개인들은 주야장창 사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들도 이제 최근에 양봉이 나오는 이유가 기관에서 이제 살짝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5일선 위에 이제 안착시켜 놓고 이렇게 올릴 때는 좀 외국인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이제 쭉 들어왔던 것처럼
다시 5일선 위로 안착했을 때에 이 외국인이 좀 들어와 주면 다시 반등을 빠른 시간 안에 또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은 계속 이제 매도세가 더 크죠. 오늘도 370만 주나 팔았어요. 그래서 자, 그거를 이제 개인하고 기관이 지금 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 또 이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또 요 사가지고 물렸던 개인들 요만큼만 올려도야 많이 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 개인이 팔면. 그리고 반도체 디램 얘기 계속 나오지만은 지금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해결됐대. 그게 말이에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선 안 좋다 하던 게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반등 나오니까 이 반도체가 좋아졌다고 말하는 게 아유,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 말라니까요. 안 좋은 거는 맞아요. 안 좋죠. 예, 많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가지고서 주가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말고 더 확실한 거는 그런 얘기들보다 바로 차트와 수급이다. 예. 안 좋은데 외국인들이 왜 사겠어요? 결국 주가는 끌어올리는 거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돈이에요. 돈 많은 놈이 장땡이죠. 삼성전자를 전체를 다 살 수도 있는 돈 많은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이 딱 보고 있다가 나 돈 많어. 이 회사 이제 좀 내가 사야겠어. 사야겠어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뜻이에요. 걔네들은 수익 수익 확률이 걔네들은 90%입니다. 90%. 개인은 10%예요. 개인은 10%. 승리할 확률이 10%고 외국인은 승리할 확률이 90%입니다. 그거는 통계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나왔어요. 매년 연말에 외국인과 이 기관과 개인의 이 어떤 그 수익률 비교가 나와요. 그러면 개인은 10% 이겼고 외국인은 90%가 이겼더라고요. 결국은 삼성전자도 자, 삼성전자 솔직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회사가 외국인들이 볼 때는 없다고 본대요. 예.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전 세계에 이제 망하지 않고 남아있을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다. 외국인들이 볼 때, 외국인들이 볼 때 삼성전자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뭐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지수가 뭐 2,800 간다, 600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저는 3,000 깨지자마자 깨졌으니까 이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자,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선 7만 원 깨지면은 반등 나오고 또 8만 원 깨지면 반등 나오고 6만 원대로 또 깨졌죠. 그러면은 또 반등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그렇지만 또 이거를 오해해서 막 여기서부터 이제 쫙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쫙 이거는 없어요. 이런 거는 진짜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처음. 제가 30년 동안 주식하면서 이 삼성전자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는 건 처음 봤어요. 삼성전자 하한가 가는 거를 2008년 10월 달에 딱 한번 봤습니다. 하한가에 잔량 있는 거. 삼성전자 하한가 가는 거는 진짜 아마 앞으로도 못 볼걸요. 지금은 하한가가 30%니까 그때는 하한가가 15%였어요. 15%가 하한가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한가를 봤습니다. 저는 그때 2008년 10월 달에 봤어요. 근데 그때가 최저점이었습니다. 최저점. 2008년 10월 달 삼성전자 하한가 가는 날. 공포의 도가니 탕이었죠. 근데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그때 다 던지는 거예요. 다 던졌어. 제가 아는 이 주식 잘하는 사람도 그때 뭐 2억 5천인가 손절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최고의 사야 될 때예요. 자, 이제 삼성전자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뭐 여기서 떨어져봤자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 또 단기적으로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요 6만 7만 원 이하에서 샀다. 그러면 좀 올라가면 팔아야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팔고 또 내려면 또 사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올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 말만 들어가지고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반도체 이 디램 가격 안 올라가도요. 삼성전자 사가지고 올릴 놈들은요. 또 다른 핑계 대가지고 다 올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급가 이 차트 과거의 확률 이거를 더 믿습니다. 항상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안 들어왔으니까. 일단 외국인이 들어와서 또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지금 엔벨롭 딱 찍으니까 이때부터는 또 이제 역시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가고 엔벨로프 하단선 딱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엔벨로프 왔을 때 이제 반등이 쭉 하고 나왔듯이 자, 역시 또 하고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직 반도체 디램 가격에 관련된 나아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악재 얘기가 지금 주가를 10만 원을 깨면서까지 쭉 떨어뜨렸기 때문에 9만 원도 찍었죠. 9만 원까지 9만 원은 안 깼죠. 9만 500원이 저가죠. 예. 그래서 10만 원 깨지고 약 10% 정도를 더 밀었기 때문에 15만 원에서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30% 넘게 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또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쇠장창 파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5일선 위에 이제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또 다시 이제 반등을 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10만 원 위에 이 빨리 복귀를 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막 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떨어졌으면은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고 시간이 이 올 하반 4분기가 지나면서 내년 1,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때 이때부터는 또 반등이 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 자, 계속 제가 여기서 이제 조정을 나온 이후에 10월 달에 폭락이 나오는데도 양음양 패턴이 나온다 그랬어요. 물론 조정 기간의 양음양이니까 조금 5일선 위로 이제 바로 안착을 못 했는데 오늘 완전히 이제 5일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양양이 나왔어요. 양양 이제. 그죠? 양양 이렇게 나오면서 5일선 위에 안착을 했고, 그다음에 이 수급이 떨어질 때 지금 보면은 아직 수급이 일정치는 않아요. 왜 일정치 않을까요? 하루 빨간색일 때는 샀다가 파란색일 때는 팔고 샀다 팔았다. 예. 그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5일선 위에 이제 안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 박스권을 그려놓고 이제 하방 경직성이죠. 예, 하방에 5만 원권을 계속 지지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멋지게 5일선이 안착을 하면서 이제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되는 단기 추세 전환이에요. 단기 추세 전환. 21선 넘어야지 이제 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건데, 자, 단기 추세 전환이 되면서 5일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줬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LG전자요. 자, LG전자도 어떻습니까? 예. 엔벨로프 부분까지 내려오고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온 다음에 버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양음. 그런데 음인데 이제 점점 이 진폭이 작아지죠. 진폭이 이게 컸어요. 그러다가 이제 되게 작아졌어. 다 도지가 나오고 오늘도 이제 작아졌어요. 자, 이제 더 이상 움직임이 작으면서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서서히 작게 이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일선에 일단 살포시 안착하는 모습인데 12만 5천 원을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예. 요걸 돌파해 줘야 요 양음양 패턴을 극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21선까지 올라오면은 또 맞고 떨어지겠죠. 맞고 떨어졌다가 저 12만 원대가 이제 최저점이에요. 얘는 이 라인을 안 깨게 되면 이제 깨진다 하더라도 이제 21선 맞고 내려올 때 이렇게 떨어지면 별로인데, 요렇게 맞고 좀 조정이 나오면서 5일선 지지받고 다시 돌려치기, 요런 모양 다 그렇게 가잖아요. 예. 자, 그런 모양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수급이 뜨문뜨문합니다. 예. 그나마 양음양으로 버티고 있는데 뭐 아직 수급이 그닥 하루 정도 들어오고 이틀 그리고는 없어요. 그렇다고 또 뭐 크게 뭐 큰 물량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서서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 물량이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오는 물량이 없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으면은 올라가게 된다. 네, 그러면서 LG전자도 다시 한번 또 반등 줄 타이밍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수가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중에, 보유한 종목 중에,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올라갈 타임이냐, 또 갖고 있는
이 시점이 팔아야 될지 또는 더 사야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 이도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매수가하고 종목명하고 비중 이런 거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상담 시간 영상으로도 이제 또 말씀드리고 또 개별적으로도 또 상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